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과연 체코 원전 세일즈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 것이냐, 정치권에 상당한 물음이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국회 산자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모시고 자세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송 첫 출연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더 네. 가까이 대주시고, 예, 좀 더 세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시청자 아이고, 여러분들께서 처음이라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기 네. 예, 저 카메라 앞에 있는 카메라 보시고 저희가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뜨거운 연대 인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간략하게 예, 저희 취재 편의점 애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취재 편의점 애청하고 있고요. 아, 곧 정말요? 1년 되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 갑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기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오자마자 이제 원전이라든지 액트지오 유전 개발이라든지 저희 이제 산자위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를 통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관련한 이슈들을 여기 저희 취재 편의점 그 애청자분들에게도 자주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의원님 너무 반갑다는 인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이제 곧 이어서 기자회견, 예, 바로 또 가셔야 돼가지고 현안 위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체코를 지금 왜 가는 걸까? 근데 원전 세일즈 때문이다. 그리고 가서 뭔가 큰 성과를 얻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어제 나온 보도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그리고 국내 언론이 상당히 세게 보도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뭔가 성과가 상당히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 체코에서는 이 확실한 게 없다. 그러면은 무슨 성과가 있다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저희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혹시나 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보도 말씀하신 그런 보도를 봤을 때 뭐 이번에 원전 그 수주 때문에 방문한다. 그리고 이번에 원전 계약을 뭐 확정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하니까 혹시나 생각했지만 결과를 봤을 때는 역시나 사실 가기 전부터 그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 상임위가 열렸을 때 첫 회의에서 그때가 7월이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산업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내년 3월 달에 최종 계약이 된다. 지금 현재는 한수원이 이제 그 수주한 회사가 한수원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처하고 구체적인 계약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네네. 네, 그래서 계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관련해서 뭐 언론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쟁점도 있고 또 이게 정말로 국익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된다. 네.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 조건에 대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2달 만에 대통령이 가면서 뭐 이번에 원전 그 건설 계약을 확정 지을 수도 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과적으로 딱 뚜껑을 열어봤을 때 이제 체코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뭐 물론 그 최종 계약서가 그 다른 대안은 뭐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 이제 정부에서 말하기도 했지만 네. 체코에서는 뭐 최종 계약서가 체결되기 전엔 확실한 것이 없다 네. 얘기했고 더 그 긴 버전을 보면은 예. 뭐 미국과의 분쟁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롭다. 그 예.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믿지만 어떤 나쁜 시나리오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도 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예. 뭐 물론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예, 생각한다. 예.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말을 붙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체코 네. 대통령이 이런 워딩을 했다는 것은 네, 그렇죠. 뭔가 이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은 건데 그것은 바로 그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의 그 원청 기술을 네, 가졌다고 네. 주장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한수원을 상대로 그 기술
계약에 대한 뭐 보존료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것부터 이게 분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체코에서도 딱히 뭐 좀 하기가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하기에는 네. 조금은 이제 너무 나아가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네. 그만큼 이 법적 분쟁이 좀 작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으로 이 계약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넘어야 할 산이 좀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예. 계약을 못한다까지는 아직은 사실은 너무 성급한 얘기일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약 가능성은 있는 네, 거다. 근데 그만큼 리스크가 높고 상대방의 주장이 세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야 될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무슨 원전 잭팟이 터질 거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지난번에 영일만 석유 때부터 뭔가 몽글몽글 피어나왔던 네. 건데 이번에도 보니까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 UAE 그 바라카 바라카 원전 때 규모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 한겨레 보도인데요. 그 지금 우리는 아니다. 한수원에 이미 기술 자립을 했다. 우리 기술로 간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웨스팅하우스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쟁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에게 좀 손익계산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물론이죠. 그 사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을 네. 우리가 100%뭐 인정을 해야 된다. 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할 때 네. 그때부터 쭉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진행된 경과를 살펴보면은 이 원자력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네. 발전을 시켜서 어느 정도 지금은 많이 이제 국산화가 진행이 됐다고 평가가 되는 것이 객관적인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의 법령 관련된 법령상 이 기술의 원천이 미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원자력 기술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규제가 있는 것이고요. 2009년에 바라카 원전을 수출을 할 때도 그래서 그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에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지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그래서 그때는 웨스팅하우스가 신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네. 승인을 받아서 네.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22대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상임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네. 자료를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산업부가 명확하게 자료를 내놓질 않아요. 뭐 아이고. 한전 것이다, 한전의 일이다, 그리고 당시에 참여한 사기업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 이제 흘러나온 것을 종합해 보면은 뭐 대략 한 10% 정도 네. 기자재 공급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는 형식으로 거기에 네.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주면서 예. 이제 무마를 하였던 것이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냐와 네네. 관련해서는 사실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미국 에너지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한수원이 네. 수출 신고를 했을 때 신청을 했을 때 반려를 했거든요. 신청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신청할 수 없어. 그럼 결국은 웨스팅하우스가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아직까지 뭐 신청해주지 않고 그렇구나. 당연히 여기는 지금 또 체코 반독점 그 규제 당국에다가 예. 그 우리 기술을 얘네가 가져가서 지금 수출한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신고까지 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에서요? 네, 예. 웨스팅하우스가 되게 복잡해졌네요. 그래서 법적 분쟁이 지금 이제 예고된 네, 그런 상황이고 예. 사실 외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체코 방문 기간에 이 반독점 규제 당국이 웨스팅하우스도 제소하고 프랑스 기업도 제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들여다볼 생각이다. 프랑스 기업 웨스팅하우스 말고 프랑스 기업도 우리를 상대로 제소를 했다는 같이 건가요? 이제 입찰에 참여했었으니까 예. 네, 그런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입찰에 참여한 네, 기업이 외신에 따르면 예. 그래서 뭐 그 신고를 들여다볼 계획이다라는 네. 거를 입장을 밝혔다는 어허. 뉴스까지 흘러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이건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사실은 미국과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거든요. 예, 미국과의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그렇죠. 이 네. 웨스팅하우스나 이런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데 역대급의 뭐 미국과의 대미 관계가 이렇게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제 기업이 그런 상황에 태도를 놓여 네, 있는.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그 산업부 장관이 8월 달에 방미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돌아오셨을 때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네. 가서 뭘 했냐, 예, 구체적으로 협의를 했냐, 예. 미국에게 조금 더 책임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예. 우리 기업들도 그 기간 동안 기술 개발에 투자해서 독자적인 기술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변해줘라. 네. 그 주문을 한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입장을 굉장히 모호하게 표명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거 보면 산업부 장관이 방미했지만 그닥 효과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